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일의 집을 선물해드리는 내 집의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아침에 현장에서 급하게 오느라 복장이 조금 좋지는 않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47평 아파트의 랜선 집들을 한번 와봤는데요. 차례차례 하나씩 순서대로 보시면서 설명드릴 부분 하나씩 설명드려 볼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샤시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해서 총 한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이제 가성비 있게 꾸며본 집인데요. 나중에 집을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장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신발장을 리폼하는 것과 동시에 낮은 신발장 정도만 제작을 해드렸고요. 낮은 신발장을 제작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킬 수 있는 거울과 펜던트 등으로 조금의 분위기 전환을 노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제 눈에는 여기 보이시는 분전함이 되게 눈에 많이 거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희가 디자인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를 했었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이 위치에 그대로 둔 후에 거울과 어울리는 그림을 같이 조금 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어요. 아직 그림은 주문해서 도착을 하지 않아 가지고 걸지는 못했고, 그림까지 걸어놓고 나면 나름대로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인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원도 슬라이딩으로 처리를 해드렸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집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라운드로 공간에 통일감을 조금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중문도 문의 형태 자체는 직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금속의 자재들로 이런 라운드의 느낌을 조금 살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이렇게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이런 모루 유리들을 조금 넣어서 공간에 조금 재미를 줘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면적인 일반 샤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곡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라운드 형태의 샤시가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집 전체에다가 라운드적인 요소들을 조금 집어넣게 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에다가 평면적인 샤시를 구성하게 됐을 때 이 사라질 수 있는 이 공간을 고객님께서 되게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은 샤시를 다 교체를 했지만 여기 있는 이 창들은 원래 있는 창을 그대로 살리면서 샤시에다가 필름 작업을 해서 좀 새 것 같이 보이는데 좀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집 안쪽에서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조금 가미시켜서 전체적인 집의 느낌을 조금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실 부분들은 이런 아트월 부분의 벽면 처리,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는 부분의 복도 벽면 처리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곡면들 그리고 곡선들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구석 코너 부분인데, 집에 하나의 분위기를 조금 조성할 수 있는 제일 집의 중간 위치에서 이런 오브제를 올려둘 수 있고 하나의 전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수납장을 넣는 대신 이렇게 라운드를 주고 조명을 하나 넣어서 어떤 오브제를 좀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기존에 이제 안방 쪽으로 들어가는 벽면인데 사실은 되게 밋밋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곡면들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집의 전체적인 라운드 부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밑에 들어가 있는 이런 템바보드 자체도 곡면형의 템바보드를 써서 같이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저희 이 현장을 진행했던 디자이너가 상당히 선택을 잘한 게,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 들어가는 필름,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템바보드, 그리고 마루까지 해서 이 연결되는 모든 색깔들을 좀 톤 앤 매너를 좀 잘 지켜서 구성을 잘 한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봐도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주방으로 같이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을 거실에 한 대, 주방에 한 대 이런 식으로 두 대로 분할을 시켜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있는 에어컨 박스 같은 경우들도 코너 부분을 저렇게 라운드를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라운드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레이아웃이란지 이런 부분을 변경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초기에 계획했을 때는 이 정수기가 냉장고 옆쪽에 저 구석 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금 구성을 해놨는데 어제 정수기 시공하시는 분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쪽으로 시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용적인 부분에서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된 것 같아요. 주방은 크게 뭐 특별하다기보다 그냥 저희가 조금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주방 자체가 그렇게 평소에 비해서 넓은 주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내실 있고 쓸모 있게 꾸미는데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LG 오브제 식기세척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밥솥을 넣으실 수 있는 이런 밥솥장 공간으로 꾸며드렸는데 실제로 이 밥솥장이라는 것 자체가 쓰기가 그렇게 편한 구성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밥솥에서 밥을 퍼실 때도 허리를 숙인 상태로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편한 장은 아닌데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다른 공간에 밥솥을 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주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밥솥이 들어갔을 때 주방 모양을 주방의 구성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어를 달아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는 같이 한번 신경 써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쓰고 있는 깜포르테 엠보 싱크볼을 썼고요. 수전 또한 슈티의 수전으로 조금 이렇게 예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한 대 들어가 있고요. 이미 침대하고 침대 옆에 놓고 쓰실 이런 스탠바이미 같은 제품들은 이미 들어와 있네요. 보시면 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 놓는 곳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이런 무광의 헤어라인에 금색 손잡이들을 썼고요. 실제로 이 장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전부 다 구성을 한 장이고 붙박이는 그렇게 특별할 부분이 없겠지만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화장대를 신경 써서 만들어 드렸어요. 라운드를 조금 살려서 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템바보드와 이제 거울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라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썼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알파룸 같은 경우에도 곡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쪽에 붙어있는 망고형 거울들 이런 것들로 조금 전체적인 공간적인 특성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안방 맞은편 방입니다. 안방 맞은편 방 같은 경우는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조율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장치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 소개가 끝나진 않았지만 각 방마다 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 저희가 구성을 했으면 금액들이 되게 조금 더 상승되는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있는 이런 장들이 내부 구성이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장들을 전부 다 재활용해서 리폼한 제품들이에요.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는 뭐 리폼한 제품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날 정도로 되게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잘 끝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금액적인 세이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수와 공사의 내용에 비해 가지고는 금액들을 많이 낮출 수 있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입구 쪽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입구 쪽 방입니다. 딱 봐도 뭐가 좀 많죠. 실제적으로 좌측에는 붙박이, 우측에는 드레스룸 행거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깔끔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리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 있던 붙박이하고 도어와 손잡이 재질들이 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문짝 같은 경우는 문짝만 새로 간 제품도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던 문짝을 살려서 필름으로 리폼한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들을 이렇게 같은 손잡이와 같은 필름과 같은 마감재들로 조합을 해서 좀 새 것처럼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했고요. 이런 브론즈경 도어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원래 쓰고 있던 제품들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드레스룸 행거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제품들을 조금 재활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리폼을 했지만 원래부터 공간 자체를 이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한번 보실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힘을 준 현장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요즘 저희가 잘 쓰지는 않지만 30cm에 30cm 타일을 썼고요. 그 다음에 벽 쪽에는 30cm, 60cm 정도 타일들을 써주면서 전체적인 금액들을 조금 더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이용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피부가 직접 닿는 이런 변기라든지 세면대 그리고 수전 이런 부분들에는 조금 투자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이제 제품들이라기보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써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도기들을 썼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른 데서 금액을 아낀 부분들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휴젠트 환풍기라든지 이런 제품군에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좀 실용적인 투자를 조금 감행했고요. 그리고 면도경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현장을 제가 진행하진 않았지만 우리 현장을 진행했던 디자이너에게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디자인적으로 이쁘다던가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니고 면도경이라는 게 저도 지금 집에서 쓰고 있지만 정말 있을 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울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면도할 때는 정말 거울이 있으면 좋다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47평형의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아침부터 현장에 갔다 온다고 복장이 정말 좋지가 않네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부끄러운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소개드리는 현장마다 조금 가성비를 조금 극대화시킨 현장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금리 같은 부분들도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파트 구매 부분에서 걱정들을 안고 계시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나는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은데 멋있게 하고 싶은데 기능적으로 하고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고들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조금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될 포인트들을 잡아서 조금 비용의 지출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냥 공사를 하고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결과들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데 있어서 좀 더 희열감과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런 고객님과의 소통들이 많은 현장들에서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요. 고민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